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도 Sentence Completion 2000 플러스 12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SAT와 GRE 문제가 섞여서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문제가 GRE 문제가 바로 나오고 있네요. 연습 문제, 세 번째 연습 문제의 7번 문제고요. 전체적으로는 57번 문제네요. 별표 3개를 붙여놨어요. 쉽지 않아요. 이 문제는. 액션, characters,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의 연기와 등장인물들은 so, 너무나 뭐뭐해서 that 이하하다. 앞에 부분이 원인이고 즉각적으로 뭐뭐해서 all observers, 모든 시청자들이 못마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뭐 여기 멜로드라마 얘기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여러분이 can his 하고 the villain, his, 우리가 소유격 his가 있죠. 그건 his죠. 발음이. 그리고 his예요. ss 2개 붙어서 his, 그 빌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빌런. 이 빌런이라는 단어를 일단 모르면 여기서 뭐 뒤에는 가로가 끼어 있고요. 스마그, 인조이어블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시청자들이 빌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빌런. 우리가 뭐 판초빌라라고 유명한 멕시코 계통의 그 악당 깡패가 있죠? 맞나요? 모르겠네요. 빌런. 빌리지, 마을, 빌런. 우리가 요즘 뭐 빌라 그러잖아. 빌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타워 빌라 그러지 않고 타워 팰리스 그러죠. 궁전 그러면 그럴듯한 거죠. 타워 팰리스 그래요. 이 빌런이란 말도 사실은 대저택, 대농장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빌라가 많이 쓰다 보니까 빌라 그러면 좀 우스운 표현이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더 빌라니까 나오는 그 못된 놈을 빌라, 악당을 히스, 야유하는 거예요. 어떠니까 야유한다 이런 거죠. 나쁜 놈이니까 야유하겠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예요. 야유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죠. A번 스펀, 즉각적으로 스펀, 퇴짜를 맞다. forgotten, 잊혀지면은 뭐 욕하고 말고 필요가 없죠. classified, 이거 분류되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분류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저놈 나쁜 놈, 분류가 딱 되는 저놈 나쁜 놈 하고 야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lausible, 그럴듯한이죠. 말이 그럴듯하든가 사람의 행동이 그럴듯하다 뭐 이런 건데 그럴듯한 거하고 즉각 그럴듯하기 때문에 야유할 수가 없죠. 그럴듯하지 않아야 야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핑, 붙잡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니까 꽉 잡는 거죠. 즉각적으로 휘어잡는데 휘어잡는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 등등 이런 사람들은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온 빌런, 주인공일 수도 있죠. 보통은 주인공의 반대역 이런 애가 주로 빌런이겠죠. 못된 놈 이런 거죠. 못된 놈. 이거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거는 classified, classified가 제일 그럴듯해요. 즉각적으로 퇴짜를 받는다. 이것도 가능을 해요. 근데 이제 한 칸 더 있잖아요. 단어가 퇴짜를 맞는다 또는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놈 저런 놈 분류가 다 돼요. 뒤에 보덤이 나와 있어요. A번은 보덤. 이 보덤은 뒤에 있는 인조이어블, 지루한 거하고 인조이어블 하다는 건 두 단어가 붙기 어려운 단어예요. 악시말라아니라고 모순어법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모순어법까지 동원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그 하면서
스마그, 깔끔 떠는 애도 있죠. 스마그 하다는 거는 이게 깔끔 떠는 거예요. 원래 뜻은 깔끔 떠는 건데 깔끔 떠다 보면 좀 재수 없죠. 잘난 체 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짤 빼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깔끔 떨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잘난 체도 좀 하죠. 그런 애들은 친구가 저는 잘 못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니까. 아무튼 보듬은 enjoyable, 스마그 보듬, 깔끔 떨고 잘난 체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지루함, 지루함 좀 아니에요. C번에 가보죠. self righteousness예요. 이건 중요한 건 셀프예요. 자기만 right, 자기만 옳다 하다. 독선이라 그러죠. 그게. 홀로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독선. 아하. 그래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his 비난하는 것 때 within의 어떤 분위기를 갖고 비난하면은 좀 잘난 체 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옳다는 식의 그런 분위기를 갖고 그 못된 놈을 뭐 안 되는 거죠? 야유한다는 거죠. 대략 봤을 때 D번이 C번이 제일 답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 논리 구조를 보면 원인과 결과, so that 이걸 따지는 건 아는데 멜로드라마의 시청자는 등장인물을 영웅과 악당으로 즉각적으로 분류한다. 이런 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멜로드라마의 연기와 등장인물 자주 즉각적으로 분류되어서 즉각 이미디어트죠. 즉각적으로 classified 분류돼서 이게 원인 거죠. 악당에게 야유를 하는 거죠. 근데도 잘난 체 깔끔 떨면서도 but 즐기는 거죠. 지만 잘난 체 하면서 깔끔 떨면서도 자기는 옳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주어진 정보라는 게 원래 별표 하나 해놨죠, 제가. 여기서 이 주어진 정보가 뭐밖에 없다는 거죠. 주어진 정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시청자들이 못된 놈을 야유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으면 되는데, A는 즉각적인 퇴짜고요. C는 즉각적인 분류로 둘 다 예비 후보예요. 근데 B번 보가 같은 잊혀지면 야유차 불필요하고 즉각적으로 사로잡았다. 사로잡았는데 뭐 야유할 까닭이 없는 거죠. 둘째 칸에는 즉각적인 거절 A번에 퇴짜는 완전히 부적절하진 않지만 인조여블 보호듬 이렇게 지루한 재미있는 지루함 이건 모순어법이라고 그래요. 악시는 날카로운 거고 머로는 바보인 거죠. 날카로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D번은 연기가 그럴듯하고 프로조 말주변이 좋은 것은 야유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어휘 또는 표현을 볼까요? 어휘 또는 표현이죠. 액션이 연기고 캐릭터스가 등장인물인 거 잘 알아요. 그 다음에 히스가 나와 있죠. 히스. 히스. S로 발음하는 거예요. 히스. she. S하고 H를 거꾸로 연결하면 돼요. she. 여기 S하고 H를 거꾸로 이해하면 바로 뜻이 나옵니다. she 하고 비난 야유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나 연사들을 she 하고 쫓아내는 것도 되는 거고요. 이게 뱀이나 거위, 고양이들이 쉬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증기가 씩씩거리는 거 있죠. 그 소리도 되는 거죠. 이것은 중세영어 말기에 의성어로서 생겨났다는 거죠. 의성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How snake got his죠. 뱀이 어떻게 자기의 쉿소리를 his죠. his. his는 이렇게 즈 발음이 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거 his 이거하고는 다른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빌런이라는 단어를 배워보기로 하죠. 빌런. 연극이나 소설의 악역, 악당, 악한 나쁜 놈, 주로 익살, 이런 나쁜 스키, 사람 동물 간의 개구장이 이런 시키 이렇게 되는 거죠. 범인 뭐 이런 뜻을 쓰는데 이게 원래 그 라틴어에서는 빌라누스 농장의 하인이에요. 큰 농장이 있으면 그 농장의 하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 유명한 단어 연립주택 말을 대신에 연립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빌라가 원래는 대저택이에요. 이 빌라하고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인데 우리는 요즘 뭐 빌라가 아주 단어가 너무 그냥 이상한 단어가 된 거죠. 사실 농장에 보면요, 농장에서 카우보이가 딱 농장의 하인이 카우보이예요. 뭐 소다르는 놈이 별거 있어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뭐 농장이나 뭐 소떼 물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사는 놈들이 카우보이죠. 그걸 좋게 얘기했을 뿐이지만 카우보이가 빌런 많아요. 빌런.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빌라의 하인보다는 빌라의 악당이 되는 거죠. 빌라의 악당. 이런 대저택의 밑에 머슴, 카우보이, 악당들이 많은 거예요. 카우보이가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타워 빌라라고 이름을 짓지 않죠. 빌라가 이름이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천격 시대 같고 타워 빌라 그러지 않고 타워 팰리스 그러는 거죠. 그 형용사이 빌러너스예요. 빌러너스. 판초 빌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빌런 단어 안 까먹을 거예요. 악당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 스머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스막 자부심이 강한 독선적인 잘난 체하는 깔끔한 산뜻하신데 이게 원래 이 뜻은 이게 깔끔한 산뜻한의 뜻이 먼저 나온 거예요. 거기 예문을 볼까요? 로우 저먼 그랬죠? 하이 저먼이 있고 로우 저먼이 있어요. 아래쪽 지방이냐 위쪽 독일 쪽 지방이냐인데 거기서 영어가 이 독일하고 같은 통속이에요. 원래 스먹 이게 원래 pretty 깔끔한이라는 뜻으로 나중에 이게 16세기에 이런 니트 스프루스 이거 다 깔끔한 거예요. 이런 깔끔 떠는 뜻으로 갔는데 깔끔 떠는 게 지나치면 이건 뭐 단어가 잘못됐네. 여기 지나치게 보면 자부심이 강한 그런 게 아니고 깔끔 떠는 게 지나치면 이걸 자부심이 강하다는 거고요. 이걸 나쁘게 보면 잘난 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lf-righteous, 독선적이라는 거죠. 홀로독이잖아요. 옳다는 거죠. 자기만, self만, self-righteous에서는 의미가 self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classify, 분류하다, gripping, 그립이 잡는 거잖아요. 골프 칠 때 그립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립을 잘 쥐어야 된다잖아요. 그립을 쥐었으면 이게 흥미를 꽉 잡은 거죠. 내 흥미를 끄는 거죠. 이렇게 잡아야 돼. 흥미를 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모습이 나를 꽉 붙여서 그건 매혹적인 거죠. 그런 매혹적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핑이. 그 다음에 plausible, 그럴듯한 뜻인데 plausible, 말 진술이 그럴듯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근데 뭐 이거 말주변이 좋다라는 뜻도 쓰이고 proud 이게 applaud 칭찬하다도 여기서 온 거예요. proud 이게 칭찬하는 거. 말을 칭찬할 만큼 잘하는 데서 plausible 한 거죠. 그게 뭐 plaudit하면 그게 plaudit하면 박수를 치는 거를 뜻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 좀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condescen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손 아래 사람에 대한 겸손이나 공손, 정중하게 하는 것도 되는데, 이게 생색내는 듯한 태도도 되는 거예요. 위에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사람이 겸손해요.
부하 직원들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탁 와요. 그냥 겸손하고 정중한 거예요. 근데 괜히 사진 기자 불러놓고 뭐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그 의자님들은 쓱 내려와가지고 허세를 떨면서 내려오는 건 같은데 내려서 함께 하는 거예요. 카미고 카미고 아무튼 함께 오는 거예요. 아이고 새까만색이 돼버렸네요. 카미칸이에요. 카미 이렇게 오는 거고요. 디센드가 내려오는 거죠. 디센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내려서 함께 하는 거예요. 또는 완전히 내려오는 거라고 해도 돼요. 컴을 강화사로 보면 완전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내려오는 거면 그게 진정으로 내려와 함께 하는 행동이면 겸손하고 정중한 거예요. 허위적으로 내려와서 함께 하는 행동이면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조협을 아실 거고요. 스펀 이게 스펀이란 단어가 태자 놓다 쌀쌀맞게 거절하다 뭐 경멸하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건 원래 고대 영어에서 온 거예요. 이런 건 여기가 참 어려요. 올드 잉글리시는 스푸만 스포만 뜻인데 이게 라틴어로는 스페메레 요게 스콘 비웃다요. 스콘이 이거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어는 앞으로 스펀으로 잘 안 헤어지니까 스펀은 스콘 비웃는 거하고 거의 같은 뜻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스펀 나오면 스콘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근데 뭐 다음 문제 풀기 이전에 이 문제 상당히 어렵죠. 다시 메뉴로 올라와서 문제를 보니까 멜로디라마의 등장인물들은 즉각적으로 분류되어서 모든 시청자들이 어떤 놈이 악당인지 아는 거죠. 분류가 딱 되니까 악당놈을 대한되는 거죠. 아무튼 요 처음에 can, man 끝에 줄 나오죠. can his villain 이랬을 때 빌런이 악당이라는 뜻인 거하고 his가 야유하다 his가 아니고 his예요. 야유하다 이거 뜻을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뭐 걔네들은 his가 나오면 쉽겠지만 우린 his란 단어도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스펀도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내려가 보죠.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2번으로 갑니다. 58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좀 쉬워요. Artists who are described as 뭐뭐라고 묘사되는 예술가들은 are the first. 최초로 뭐뭐한 사람이다. experiment with new form.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개념을 실험하는 사람. 새로운 거? 여러분이 뭐 예술 상식을 알아도 이 단어 알죠? 아방가드. 아방가드. 그죠? 브로식이라니까 아반트의 t는 발음이 안 될 거고 아방가드. 가흐드 이렇게 되겠지만 뭐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가르드 이렇게 하죠. 가흐드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전입하라 그러는 거죠. 뭐 그래요. 이것만 봐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A번 에스테틱 미학적인이고 발지산이라 그러죠. 당파적인 사람인 거죠. 발지산 또는 뭐 이게 열성당원 지지자 이런 뜻이죠. 데커러스 데커러스 예의 바른 데커룸 이게 원래 예의 바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cerebr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cerebrum이 뇌란 뜻이고요. 뇌에서 왔기 때문에 뭐 지적인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그죠? 자, 벌써 첫 단어 부르죠. 아방가르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프랑스어인 말이고 이게
아바는 before, 전이란 뜻이고요. 가드는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가드는 맨 앞부분에 나와서 지키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 데서 전이파 그런 거예요. 전이예술가. 전이가 맨 앞 위치란 뜻이에요. 벤가드라는 단어도 있어. 벤가드. 이것도 전초, 선봉 또는 선구자 그러는데 맨 앞자리에서 벤가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반에서 A가 탈락된 것뿐이고 벤가드 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데커러스 예의 발음 품이 있는데 라틴어로 데코루스 이게 심리가 바로 뭐라는 거죠? appropriate 적합한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적어놨어요. 제가 심리 그러면 심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달리 보이기에 품이 있다, 아름답다 또는 시기적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모두 쉽지 않은 단어죠. 그 다음에 partisan 열성당원 지지자. 이걸 뭐 전쟁 때는 빨치산 그러잖아. 북한의 빨치산 뭐 이런 거죠. 요 파트는 파트하고 같은 뜻이에요. 파트 당하고 같은 데서 온 거예요. 그 열성당원인 거죠. 당원 빨치산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cerebral 그럴 수도 있고 cerebral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대뇌의, 뇌의, 그래서 지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cerebrum 무조건 K로 발음합니다. 라틴어는 이거는 이미 영어화됐기 때문에 S로 발음하게 된 거고요. cerebrum이지만 라틴어는 cerebrum이 뇌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aesthetic 나와있죠? aesthetic 미학의 그런 건데 이건 이제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아리스테사 이렇게 테사 이게 뭐 라틴어 그릭 동사의 전형적인 형태도 스타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perceive 인식하다는 뜻이 원래예요. 근데 18세기에 그 독일 철학자들이 이게 미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뜻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그게 영어로 전형이 된 데서 에스테틱이 미학이라는 동사가 됐지만 사실 라틴어에서는 하긴 뭐 근데 미학이라고 하는 게 인식론하고 관련되는 거죠. 아무튼 올라가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요. Artists are described as 뭐뭐로 묘사되는 예술가들은 뭐뭐다. 당연히 새로운 형태, 새로운 거 앞서다는 단어가 나오는 게 여기 아반밖에 없잖아. 아반가드 앞에서 지키는 사람. 이게 그래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문제로 내려가면 이건 59번 문제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내려가 보면 자, behave of several 나왔어요. several. 이런 걸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several. 몇몇 직원들이요. 아이고, 이거 크게 나오네요. 안 됩니다. 이게 크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요 several. 몇 사람. 여기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일부 직원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볼 때. several. 일부 직원들의 어떠한 행동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that financial company. 얘의 그 금융회사의 조심스럽다는 인상인 거예요. 근데 직원은 이렇게 몇 명이고 소수죠. 그래서 the company 회사 전체죠. 소수와 다수의 대조예요.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대조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어쨌거나 소수와 이렇게 다수가 나오면 대조적인 게 주로 문제는 나와요. 그럼 여기 커셔스하다는 거 하고 보통 반대되는 거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조심스러운 게 아닌 게 나와죠. 그러면 B번에 렉리스가 이게 일단 첫 후보예요. 렉은 원래 독일 계통 즉 영어 원래 고대 영어에서 온다는데 이게 케어의 뜻이에요. 조심성이 less, 조심성이 없는 거죠.
조심성이 없는 거하고 뭐가 딱 대비되는 거죠. 아, 회사가 전체적으로 뭐 한 거? 커셔스한 거. 아이, 좀만 일부 몰직한 직원들, 이런 거죠. 이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경솔한 행동,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프리파스터러스가 나오죠. 이것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아요. 앞이 포스터러스, 뒤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는 여러분이 맷돌을 돌리려고 할 때 돌리려고 하면 자루가 없는 거를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요. 돌리는 거 잡는 거 끼워서 자꾸 돌려야 되는데 그게 없대는 거죠. 그럼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것도 전혀 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조심스럽고 믿을 만한 것은 절대 대립의 개념이 아니고 가일리 속임수죠.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조심스러운 거하고 반대 개념은 역시 아닌 거죠. 이것도 반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뒤쪽 단어를 보면요 아주 그럴듯해요. 이게 이 조심성이 없는 태도와 조심스러운 이미지 이 두 개는 lie 거짓말 이게 어긋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서로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긋나게 하다. 거짓말임을 드러나게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이 B번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A번은 뭐 조심스러운 게 딱 반대말이 터무니없는 행동, 앞뒤가 안 맞는 행동, 뒤죽박죽의 행동 이 100%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억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행동이 뭐를? 이런 인상을 뭐 한다? 강화한다잖아요. 억먼트는. 이게 뭐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작은 소수하고 전체가 나오면 대조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강화시킬 수가 없죠. C번 perfidious는 배신을 때리는 그러니까 이게 없애는 거예요. feed confidence feed가 믿다 아니에요. fidere 믿다 이 뜻이에요. 믿음을 배신하는 뭐 행동 또 뭐 되긴 돼요. 근데 confirms 이건 대조가 절대 되질 않아요. 조심스러운 행동을 배반적인 행동이 조심스러운 그런 인상을 확인해 준다. 이게 안 되죠. 확인해 줄 리가 없는 거죠. 척 봐도 여러분이 B번이 답인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모함과 신중함은 서로 뭐 된다? 상반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소수와 전체의 대조예요. 즉 several이 나왔을 때 일부의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 회사의 이미지라는 건 전체잖아요. 보통 전체. 그래서 cautious와 대조되는 단어는 reckless가 가장 적합한 거야. preposterous 터무니없는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요. 터무니없는 행동이 조심스러움, cautious를 augment, 강화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perfidious, 배신은 사실 뭐 조심과 대조되는 개념도 아니에요. 아이고 여러분 배신을 때리려면 졸라 조심해서 배신을 때려야 돼요. 허닥 쓸데없이 배신했다가 작살나요. 배신과 조심은 대조되는 개념도 아니고 또 배신이 조심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분과 전체의 대조라고 봐도 되고 소수와 다수의 대조라고 봐도 돼요. 이건 소수와 전체의 대조라고 볼 수 있죠. cautious 신중하다는 단어인데 라틴어로는 카베레가 조심하다의 뜻인데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reckless 이 단어를 먼저 맨날 배우죠. 무모한 앞뒤를 가리지 않는 뭐 개의치 않는 이거 다 케어하고 관련된 거예요. Germanic origin이죠. 이게 쟤는 독일 계통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계통에서는 영어에서는 쓰진 않지만 렉이 원래 뭐 케어의 뜻인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 단어를 reckless 처음 배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렉이 무슨 뜻인지 별로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배운 거예요. 그 다음 be lie 이건 be가 있고요. lie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긋나게 하다 거짓임을 나타내다 그러니 상반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be는 근처의 뜻이고요. 리오간이 원래 영어에서 리오간이 lie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거짓말의 근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서로 거짓말이 되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augment 뒤에 강세가 나와요. 앞이 아니고 augment예요. augment 증가시키다는 뜻인데 라틴어로는 aguere가 increase의 뜻이고요. 이게 레이트 라틴에서는 augmentare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단어 외우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사실 augment는 생각보다 쉽게 외워졌어요. 저는 옛날에 단어를 배울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uileless 교활하지 않은 정직한 그런 뜻인데 이건 뭐 guiley 단어 자체가 교활 속임수라는 영어로 있는 단어예요. 역시 old norse 옛날 노르웨이 언어로 while이 책략인 데서 온 거예요. 물론 영어도 이 while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책략 이런 걸로. 그 다음에 beguiling 이 guile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근데 이게 매력적인도 돼요. 매력적인 미인이 속이면 while이 좀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guile보다는 이렇게 나온 이 whil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여자가 탁 속이는 거 여자가 미인이 팍 웃으면서 속는 거 아무튼 beguiling은 그래서 속이는 거지만 동시에 뭐 속이는 거와 매력적인 게 두 개가 동시에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preposterous 이건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pre는 앞쪽이고요. 앞쪽이 poster 뒤에 온다는 거죠. preposterous 앞뒤가 뒤바뀐도 되고요. 터무니없어요. 사람이 들어오는데 엉덩이부터 밀고 들어오면 이상한 거죠. 뽀뽀하려면 얼굴이 들이대고 와야 되는데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오는 건 아니죠. 도리에 맞지도 않죠. 프레가 before의 뜻이고 파스터러스는 coming after예요. 뒤에 온다는 거예요. 뒤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perfidious 피드가 믿는 거니까. 근데 왜 이게 믿음이 불이 됐느냐면 이 라틴어에서 퍼가 드물게 to ill effect죠.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믿음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믿었더니 그 믿음에 대해서 불성실한 믿음을 배반하는 딴 마음이 드는 그런 데서 이 단어가 만든 거예요. perfidious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 건 이제 SAT 문제인데 60개째 다루고 있네요. 뭐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개를 다루려면 세월이 엄청 걸리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2000개를 다루려면 만만치가 않아요.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 문제를 읽는 거 다음 문제가 아니고. It is possible, 가능하다. To analyze, 분석을 해서 문학 작품을 to death.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to death를 열심히 찾아서 뭐 졸라, 죽어라 이런 뜻이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죽이다면 그냥 여기다 put을 쓰면 돼요. put 쓰면 뭐 한 거죠? 뭐뭇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놓은 거니까. put to death예요. 분석해서 죽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what should be a living experience, 살아있는 경험이라고 이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갖고 답을 잘 풀 수가 없어요. 죽음하고 관련된 거예요. 일단
그리고 as if 이게 힌트죠. as if 그것이 마치 실험실의 specimen 이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specimen 여러분이 inspect 아시죠? 검사하는 거 안을 들여보는 거죠. inspect가 보다 이 뜻이잖아요. 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specimen이라는 게 실험실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뭐겠어? 견본이죠. 시체고 그런 거 뭐 할 수 있죠? 견본을 뭐 하겠죠? 어떻게 하면 죽어요? 막 자르면 죽겠죠. 그래서 여기 딱 나올 수 있는 게 B번이에요. B번. dissect라 그러는 거예요. sect가 여러분 자르다는 거 아시죠? sect가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여기 분석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생생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해부함으로써, 해부하니까 하고, 이거 뭐, 근거짓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 왜? dissecting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 앞문장의 주어는 it이기 때문에, 뭐, 이게 분사구문으로 꼭 보자 그러면 주어가 달라서 이상하지만, 여기 analyze에 이어진 거라고 보면 가능해요. 작품을 분석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 어떻게 해서? dissecting. 잘라서, 자르니까.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답은, dissect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이건 as if를 보고서 뭐뭐처럼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실험실에서 뭔 짓을 할 것이냐? dissect 해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음에 이르는 생생한 경험을 마치 실험실에서 표본처럼 절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보게 되는 것, specimen, 보게 되는 거는 절개나 해부의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to death 죽도록 극단적으로 몹시 그런 뜻도 되지만 put to death는 뭐뭇을 죽이다고요. analyze 뭐뭐 to death 분석해 죽이는 거예요. a living experience 일종의 살아있는 경험. 지금 경험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가산명사로 쓰이고 얻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dissect가 나오죠. dissect가 아니고 die로 발음합니다. i를 dissect 아시죠? 우리 뭐 여러분이 뭐 section TV 이런 얘기 많으잖아요. section TV. 무슨 여러 가지 섹션이 있겠죠. 스포츠 섹션이 있고 politics 뭐 economy 섹션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잘라놓은 거 섹션. 잘라놓은 부분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절개하다, 해부하다, 상세히 분석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this가 파트예요. this. 근데 this로 발음하지는 않고요. 파트. 세카레가 투컷이죠. 아무튼 뭐 자르는 거. 섹션 아시죠? 섹션 TV 할 때 그 섹션. dissect. 그 다음에 specimen 나왔죠? specimen 이렇게 됐는데요. 견본 이럴 건데 이것도 원래 스페게레 틀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specimen은 원래 이게 패턴이나 모델이 된 것은 원래 그걸 보고하라는 거죠. 견본 그걸 보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을 본다 그러면 인스펙트죠. 우리가 뭐 검사하다, 인스펙터, 조사관, 검사관, 경위 뭐 이런 거잖아. 인스펙터. 안을 들어다 보는 거죠. 여기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여러분이 답이 dissecting, 이 dissecting임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별이 하나 쳐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 내려가 보죠. 그 다음에는 별표 하나 붙였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 논리구조보다도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문법 구조를 파악을 잘 못해갖고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볼까요? 그가 처음에 브로드캐스팅 방송계에서 성공한 거 as young man 젊은이로서 was due to 뭐뭐 때문이다잖아요. due to 이게 전치사구니까 to 전치사잖아요. 그걸 꾸밀 때는 much를 써서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much to my surprise 그러면 아주 놀랍게도 그런 거죠. very to my surprise 안 쓰잖아요. much to my surprise, much to his surprise 그러는 거 아니에요. at least 같은 건 적어도 이런 거니까 이거 뭐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요. as가 여기 나와 있어요. as. 그리고 뒤에 as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his considerable professional. 그의 직업상의 뭐뭐. 성공하려면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겠죠. 적어도 뭐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as가 나와요. 어떤 이제 비교가 나오잖아요. as 나오고 it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근데 it는 앞에 이거 성공을 받은 거예요. 그 성공이 was 딱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was 다음에 to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반복되는 뭐가 앞에 있는 요 due죠. due. 요 반복되는 due가 생략된 금을 빨리 알아차야 돼요. 물론 다음에 비교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His father's broadcasting. 그의 아버지의 방송객의 연출. 아, 이건 나쁜 거죠. 연출이 있고 뭐가 있는데 둘 다 지만 이것도 관련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출하고 관련된 거면 앞에 또 연출과 연출을 비교할 수 없죠. 네포티즘, 네피, 조카 등용이죠. 이거 아니에요. 조카 등용한 데서 왔을 리가 없고요. 휴브리스, 성공한 자의 오만이라는 단어로 유명한 단어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는. 그렇지만 탭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오만이니까 성공한 자의 오만 이런 거죠. 클린턴의 오만, 노무현의 오만까지는 아닌가요? 시니어리티는 뭐 노령이다, 불확실성이다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연출로 기인된 거, 듀트죠, 때문인 거에 비교해서 as죠. 그만큼 as much 같은 만큼 기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나올 거는 뭔가 좋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방송계의 성공은 그 아버지의 연출만큼이나 적어도 프로로서의 직업으로서의 침착성에 기인됐다. 근데 별표 하나를 붙은 거는 여러분이 이 appram 침착성이라는 단어를 모를까봐 모를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포티즘도 모를까봐 그리고 휴브리스라는 단어도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려운 데다가 문법 구조로서 여러분이 동등비교가 쓰인 거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문법 구조는 동등비교를 통한 대조예요. 비교를 하는 이거와 대조 될 만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등비교를 통한 대조라고 했는데요. His success was due Y much 이렇게 제가 비교해놨어요. Y much. 그의 성공은 Y만큼 뭐뭐에 기인됐다. due to his 뭐뭐에 기인됐다. His success. 그의 성공은 was due. 요 D는 반복돼서 안 쓴 거예요. X만큼 이번에 Y만큼이 아니고요. X만큼 그의 아버지의 연줄에 연관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원래 X와 Y가 같으면 둘 다 S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구 앞에서는 much를 수식하는 건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Y much는 S much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서 much는 필히 탈락시키고 X는 S로 바꿔서
접속사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 종속절이 따라오기 위하면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교 종속절 접속사로 쓰기 위해서 자기 절의 맨 앞으로 보낸 거예요. 맨 앞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이게 욕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It was too much. 여기 자리 되는 거죠. 여기가 원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due는 그러면 흔히 생략이 된 거예요. 비교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니까 연줄과 대조되는 것은 직업상의 plum, 침착성이 되는 거예요. 직업상의 침착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단어를 배워보죠. plum, B는 발음이 안 되고요. 맨 끝에 B 발음 안 되는 거 많죠. 덤, 그럴 때도 덤에 B에 발음 안 붙잖아요. plum인데, 이 영어에서 이 앞에 있는 어는 on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asleep 그러잖아요. asleep. 그것도 on sleep이에요. 꿈 위에 있는 거예요. plum. 따라서 이것도 plum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plum이 뭐냐? plumit. 이게 이 연직이 되는 건 여러분이 이 연자를 알아야 돼요. 이 연이 납연자예요. 납. 한자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납, 아시죠? 납연자예요. 납연자. 근데 이거 연직추라는 게 나오면, 우린 나란히 그런 뜻이 아니고, 납이 똑바로 내려가 있다는 게 연직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납으로 된 거를 딱 똑바로 내리면, 단단히 무거우니까 똑바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무거운 납으로 된 추가 수직으로 내려간 뜻 침착한 거예요. 그런 데서 플람이 연직이란 말 아시겠죠? 납으로 만든 직각이라는 거죠.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죠. 수직, 똑바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침착, 평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람이라는 단어만 안다면 그러면 이게 답이 아까 침착성, 여기 프로소의 침착성이 되는 거죠. 만큼이나 비교, 연줄만큼이나 침착성 이렇게 된 거죠. 연줄만큼이나 침착성에 기인했다. 그래서 A분을 답으로 딱 고르게 될 거예요. 근데 더 단어 해보죠. 휴브리스는 자신 광해에 대한 오만을 뜻해요. 이게 그릭 히브리스에서 왔다는데 이게 성공한 자의 오만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성공을 하고 나서 클린턴이 뭐 한 거죠? 성공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자하고 어쩌고 해서 클린턴도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성공한 자의 오만으로 클린턴의 사례, 시골 촌놈이,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그게 힐러리죠. 그래놓고 또, 누구하고 또 했잖아요? 성추행? 있었죠? 그럴 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휴브리스. 이 단어도 꼭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엔, 네포티즘. 이건 어렵지 않아요. 원래, 친척 등용, 족벌주의라고 하는데, 이탈리 말에서는 니포테라고 하는데요. 이게 니포테가 네표예요. 네표. 조카 아시죠? 조카? 이탈리 말로 네포티스모가 됐다가 불어를 와서 넵티스메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카에서 온 거예요. 조카하고 같은 어원에서. 근데 이게 중세 교황이 이게 어떻게 했냐면 중세 교황이 말하면 조카들이 많아요. 가짜로 내세운 조카들이 많죠. 사실 저것도 아닌데 이렇게 억지고 저쩌고 해서 마치 조카인 양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교황이 저걸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생아로 조카인데 실제로는 사생아예요. 그 조카한테 많은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가톨릭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흔히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누구 어느 쪽을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뭐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다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별표 두 개가 돼 있네요. 이것도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잘 못 맞히는 문제예요. 뭐 별표 두 개 정도 붙어요. 이거 별표 두 개 정도 붙어야 되는데, 자, 볼까요? dislike, 뭘 싫어하는 게, 그녀로 하여금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죠. 사람들인데 어떤 인간들이냐 후 관계절 이하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기네요, 여기까지. 리가드 ASB니까 S전까지죠. 그거 꾸미는 거죠. 사람들, 이런 거죠. 근데 뭐, 칭찬을 통해갖고 승인을 받으려는 거죠. 상대방을 막 칭찬해주면 대체로 칭찬해주는데 승인해주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slike, 싫어한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뭘로, 간주했다, 그런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거, 칭찬을 통해서, 뭔가를 인정을 받고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몸으로 간주한 거예요. 몸으로 간주한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칭찬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아마 당연히 싫어할 거예요. 근데 뭘 싫어하기 때문에. 칭찬의 반대말을 대충 찾아보면 여기 2번에 flattery, 아첨이 딱 보이고요. adulation, 이것도 아첨이에요. 아첨. 그러니까 아첨을 싫어하기 때문에 칭찬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사람들은 뭘로 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A번 딕트 나오죠. 딕트. 이거 새끼들아. 박정희예요. 완전히 말하는 사람. 토우디, 요거도 그럴듯해요. 요거 아첨꾼이에요. 아첨꾼.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카너서, 카너서가 나오면 여러분이 요 C자죠. C는 K로 발음하고요. KNOW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C는 K로, N은 N 하나로, OY는 그냥 O로 하면 NO가 되죠. NO. 전문가, 아는 사람, 감식가가 아는 사람이 감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감식가로 여긴다, 아는 사람으로 여긴다, 안 맞지요,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단어는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요 단어가 앞에 게 제일 뭐가 그럴듯한데, 요 adulation이나 flattery가 딱 맞는데, 요 단어, 이게 또 어려운 어휘 문제예요. 이 단어 sycophant, 요 단어를 모르면, 요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물론 여러분이 봐서 이게 슈퍼리어스가 안 되니까 아첨이라는 거 두 개 되는데, 상관들이다, 윗사람들이다, 이거 안 맞으니까 대체로 이게 맞겠구나 하고 2번을 뭐 할 수는 있죠? 고를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sycophant라는 단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단어지만 미국에서 대학교 가는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나 GRE에서는 충분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물론 논리상으로는 아첨을 싫어하기 때문에 칭찬의 말로 호감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뭐로? 아첨꾼으로 여겼다, 그런 거죠. 아첨꾼은 여기 토우디, 요 토우디도 아첨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앞에가 defiance는 거부하는 거잖아요. 반항하는 거. 반항하는 사람이 뭐 어떻겠어요?
반항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첨을 싫어하기 때문에. 맞아. 반항을 싫어하는 거는 아첨을 싫어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adulation이나 flattery가 된다면 defiance는 아니 되는 거예요. 뭐는 되지만 toady, 아첨꾼, 요거는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 toady가 아첨꾼이라는 거 알면 뭐라고? 이 sycophant도 toady하고 뭐 할 거다? 대략 같은 뜻일 거구나 라고 옆에 있는 단어를 빌려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toady가 괜히 나왔을 리가 없죠. 왜 나왔겠어요? 요 sycophant 때문에 단어가 toady가 나온 거예요. 자, 어려운 어휘 문제라고 해놨죠. 자, 점을 보면 sycophant가 나왔죠. psycho, PSI, 사이코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psycho예요. psycho. 그 다음에 fant가 나왔죠. 여러분 fant 아세요?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 그러죠. 팬텀. 팬텀 유령 아니에요? 팬텀? 유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나타나죠. 근데 이게 그리스어에서 수콘 또는 시콘 이렇게 되는데 이게 fig 무화과래요. 페네인. 이건 그리스어 동사 엄리형이죠. 보통 이렇게 쓰이죠. 이게 to show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른 하인이 훔쳤다고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아첨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화가에서 생긴 단어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데서 이게 아첨꾼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제가 그래서 단어를 몇 개 갖다 놨어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피펀이죠. 이피펀이. 출현. 문학적인 용어로 에피펀이라고도 해요. 평범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직관적으로 탁 하고 진실의 전모를 파악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에피가 이제 upon이라는 뜻이고 위에라는 뜻이잖아. upon. 그리고 feign 이게 to show예요. feign. 그래서 우리가 또 죄송합니다. 이게 뭐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진행이 돼서 지울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하는데 여기 보면 에피파닌 했고요. 팬텀이라고 나와있죠. 팬트. 이게 페이네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나타나는 유령이죠. 환영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있죠. 여기 사이코님인데 이게 은두꽃차례라는 제가 알 수 없는 단어예요. 은두꽃차례.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뜻한대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면은 사이코가 아니고 시코 무화과를 팬트 보여주다에서 온 단어라는 거예요. 무화과 보여주는 놈 아첨꾼이라는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팬텀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단어죠. 근데 아무튼 팬텀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더 내려오죠. 그 다음은 오토크래시라고 돼 있죠. 오토는 자기를 말하는 거고요. 셀프. 크라토스가 파워예요.
혼자 힘을 갖는 사람이 전제군주죠. 그 다음에 딕테이터죠. 딕테아레 말하는 놈인 거죠. 말이 법인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데스팟 이것도 절제군주, 독재자. 역사적으로는 데스포테스라고 해요. 이거 뭐 터키가 뭐 이스탄불을 거기를 점령한 후에 뭐 애들에게 권한을 줬다 뭐 등등 말이 많은데요. 이 단어 참 안 헤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실은 데스포테스는 그리스에서 마스터 절대적인 지도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원래 돔 있죠. 돔이 있는 거. 돔이 있는 집이에요. 도마. 더메스틱 아시죠, 여러분? 더메스틱하고 온이 같은 거예요. 덤이 집이에요. 더메스틱 아시죠? 더메스틱. 이게 하우스, 집이에요. 집에서 파트나 포티스는 파워풀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지만 데스팟에서는 뭐가 안 나오죠? M이 스페링이 빠졌잖아요. 불어하고 뭐 이쪽으로 뭐 거치다 보니까 M이 빠진 거예요. 하지만 빠졌지만 강력한 어떤 가문이나 집안의 가장 힘 있는 주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절대군주 독재자가 된 거는 뭐 군주라기보다 원래 집에서 난리치는 아버지 아시겠죠? 정치를 집안에 무서운 아버지처럼 하는 사람을 데스팟이라고 하는 거고 이 데스는 DEMS에서 왔다는 거죠. 참 어려운 단어죠. 그 다음 타이런트죠. 타이런트. 이 단어 폭군 참주 그러는데 이 단어도 어원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그리스 투라노스, 티라노스, 고대 그리스의 폭군이나 참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니까 사실 뭐 이게 타이런트는 어느 쪽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스보다는 뭐 힘세게 하는 데 있죠. 그쪽 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죠. 티라노사 이렇게 발음할까요? 이 소는 도마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룡 보면 무슨 사우루스 전부 다 사우루스 붙잖아요. 이게 도마뱀하고 같은 거예요. 폭군 타이런트는 공룡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룡 같은 폭군. 그 다음에 defiance 반항 무시 이 단어 아시겠죠? 신뢰를 거부한다는 거. this는 이게 뜻이 여기가 expressing reverse 거꾸로 간다는 거. 신뢰를 거꾸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oady 아첨꾼인데 토우드가 두꺼비예요. 두꺼비 고기라도 먹는가 보죠. 그 다음에 carnous 발음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carnous. 근데 뭐 이 감정가 감식가 전문가 권위자 그런데 C는 K로 발음하시고요. N은 그대로 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O 있는데 O에다가 뭐 하나만 더 붙이죠. W 하나만 더 붙여요. 그러면 KN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조동사 캔 있죠? 조동사 캔도 노우하고 알다에서 온 단어예요. 조동사 캔도. carnous, 노우,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니까 감정을 하는 거고 아니까 전문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adulation 이것도 지나친 참사 말을 많이 해갖고 아첨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obsequious flattery 있죠. 뒤따라가면서 아래로 세키 시퀀스 아시죠? 따라가는 거. 아무튼 뭐 라틴어로는 아디와리가 뭐 포우논 짱하다 이 뜻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adulation 그냥 아첨으로 외워두는 게 나아요. 자, 뭐 상당히 그 단어가 이건 좀 뭐 단어가 좀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무튼 앞으로 할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코 무화과 보이면서 짜웅하는 사람 아첨꾼. 여기가 또 카너 K N O W 아는 놈 뭐 이렇게 뜻을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좀 어려운 건 이 단어가 어려운 어휘라는 거죠,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쭉 올라가 봐서 여기서는 뭐 아까 어프람이라는 뜻이 좀 어려웠죠? 어프람. 이 어는 아이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어는 뭐라고요? 온이라 그랬죠? 플람 나비죠? 납을 피라고 적나요? 납이 원래? 비라고 적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 그럼 더 기억하기 쉬울 텐데. 찾아보세요. 납을 뭐라고 적는지. 그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그리고 휴브리스 이 단어도 아셔야 되고요. 네포, 네퓨, NEP까지만 보면 아시겠죠? 네프, 조카, 교황의 사생아 이런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이거는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뭐 several 소수와 company 전체의 대조라 그랬죠. 소수와 다수의 대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건 뭐 그냥 별로 어렵지 않고요. 쭉 올라가서 이것은 좀 만만치가 않았죠. 이것은 뭐 별표 3개 붙었는데 원인과 that 결과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로 분류 퇴짜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죠? 이게 정보라는 게 이 문제에서는 모든 시청자들이 야유한다는 거죠. his. 그냥 여러분이 소유격 이거하고 his 하고 his 이렇게 해서 단어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his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단어를 일단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